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집착의 양상경 독송했더니 6시 30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 대한 독송으로 들어왔어요. 1, 2, 3장 통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소회,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제자들에 의한 깨달음의 재현, 그래서 지금 나에게까지 부처님이 연결된 이런 주제에 중요한 경들을 잘 꿰어왔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려니 알아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로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고 그 깨달음으로 이끌고 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하지만 인간들의 사회에서 부여된 의미만으로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또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의 길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나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이 깨달음의 자리로 그대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교리 용어들을 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한다 라고,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그 용어 정의, 주로 위반가 숙당 분석경이란 이름으로 직접 그 용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경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먼저 본 삼켜버린 경과 오늘 독송한 집착의 양상경은 오온을 정의하는데 어떤 커다란 주제 하나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주제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온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커다란 주제 안에서 오온을 정의한다. 그럴 때에 이 오온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가 된다. 하나는 왜 색수상행식이라고 부르느냐, 어떤 성질을 색이라고 부르고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 수냐, 이런 식으로 성질의 관점에서 측면에서 정의해 주는 거 삼켜버린 경이었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그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과연 색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느냐, 그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쌓여 있을 때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느냐, 이렇게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해 주죠. 자, 그럴 때 오늘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사대라는 것은 지수, 화풍, 네 가지 큰 요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수, 화풍, 사대와 사대가 결합한 것, 이렇게 색은 정의되고 있다. 세상에는 이제 후대로 가면서 색이 또 부처님이 설명하는 색과 다른 정의를 가지는 색들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확히 드러낸 것은 부처님의 정의에 의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여간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그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자, 그럴 때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수는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긴 수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오온이라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영역인가요? 예,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 존재들, 그래서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이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영역이 세상이고, 그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색수상인식 오온이다 라는 거죠.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에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수라는 것도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런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하면 좀 다른 부분도 말을 해야 하죠. 뭐 해탈락, 열반락, 해탈락, 열반락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안촉 내지 의촉의 과정에서 욕탐이 완전히 제어돼 가지고 경험되는 수니까 그 촉의 과정,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또 느낌이라는 것은 몸에서 생긴 것과 심에서 생긴 것,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내가 지금 설명을 조금 좀 제가 설명을 애매하게 하고 있네요. 저는 수라는 것이 안촉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인데, 이것이 수가 중생들의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온의 수에 속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에서 경험되는 느낌이 있다. 이제 요거를 말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제가 조금 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느낌이든지 일단 느낌은 다 안촉 내지 의촉의 과정으로 모이죠. 그런데 그게 질적 측면에서 해탈된 것이냐,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 설명에 부정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렇게 수정하고 넘어갑니다. 상은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6가지 상이 있다. 행은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 6가지 행들이 있고,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보면 좀 눈에 띄는 것이 뭐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요거 말고 다른 색들이 생겨나면 안 된다. 그리고 수는 안촉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이래서 내입처의 계열로 나타난다. 상과 행은 색상 내지 법상, 색사 내지 법사, 이래서 외입처의 계열로 나타난다. 식은 다시 안식 내지 의식해서 내입처의 계열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뭐 삶에 대한 관점의 측면으로, 그러니까 주관의 쪽에 속하느냐, 객관의 쪽에 속하느냐, 이런 측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행을 정의하는데 색사 내지 법사, 이래서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오온의 행을, 이 행온이라는 것이 무엇이 쌓여 있는 거요? 라고 할 때 행들이 쌓여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도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물론 뭐 이제 이 의도라는 것은
꿰뚫은경에서 말하듯이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업을 짓는다. 몸과 말과 의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뭐 의도라는 것이 짧은 의미로 보면 그 의도, 기대, 지향 이후에 사유로 신업구업으로 가는 이런 그 행위, 업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 그러나 또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요렇게 이제 같이 해석을 하면 이 의도라는 거, 내가 어떤 의도를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의도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의도, 기대, 지향이고 사유고 신행구행이다. 행위 자체가, 업 자체가 사실은 의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이라는 것은 색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킨다. 내지 법에 대해서 의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아도 되고, 또 그 의도로 시작해서 진행되어가는 행위 전체, 이것이 행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식도 안식 내지 의식에 6가지가 있다라는 건 뭔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제7 말라식이나 제8 아레아식이라든가 뭐 제9 아라나식이 아마라식이든가요? 뭐 백정식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하여간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낸 식과는 부처님이 정의하는 식은 다르다. 우리가 경을 공부할 때, 삶을 이해할 때는 부처님이 정의한 만큼으로 경을 읽고 삶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거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오치온의 4가지 계열을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한다. 이럴 때 4가지 계열이라는 게 뭐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를 색수상행식으로만 바꿔가지고 색 진멸도, 수 진멸도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 4가지 계열을 말하고, 뭐 고진멸도나 뭐 고가 그대로 오치온이라고 정의가 되니까 뭐 오온에 대한 진멸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라남과 소멸의 조건관계에서 자량으로부터 색이, 촉으로부터 수상행위, 명색으로부터 식이 해서 이때 촉과 수상행 또는 수상사의 관계는 자라남 소멸의 측면이어서 아함경, 그러니까 자바함 306 인경에서 말하는 촉구생 수상사,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라는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게 번역의 과정에서 구생, 함께, 그러니까 더불어 생긴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뭐 더불어 사무다요, 그 집의 의미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촉구생 수상사,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함에서는 지금 집착의 양상경이 말하는 그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자라난다, 촉이 멸하면 수상사가 함께 멸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의 그 연결관계로 보지 못하고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동일하게 생겨난다 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사실은 삶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삶에 대한 이해, 즉 교리체계에 심각한 차이를 보여준다 라는 거 보아야겠고요. 자,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서 이제 반복되죠. 색을 정의하죠. 뭐 색수상행식 다 정의해주고 나면 이어서
잘 실천하는 자들에서 뭐 잘 실천하는 자, 유학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잘 해탈한 자들 해서 아라한. 색에 대해서 색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해주고 그 진멸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는 그 진멸도에 따르는 팔정도라는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면 잘 실천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잘 실천하는 유학이다. 이 법과 율에서 확고히 선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자, 잘 해탈한 자다. 깨왈리노라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 그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해 주고 있죠. 자,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 집착의 양상경은 특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어제 오늘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상켜버린경과 집착의 양상경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오온이 어떤 것이길래 색수상행식이라고 불리는가?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온이라고 불릴 때, 이 온은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쌓여 있는가? 이렇게 상켜버림경에서 성질의 측면, 집착의 양상경에서 구성의 측면, 이렇게 양면으로 오온을 정의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온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했다. 이 측면 밖에서 오온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 깨달음은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대로로서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